학과통폐합이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학내 평가 기준에 따라 학과를 평가하고 유사 학과를 묶어 하나의 학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사구조 개편을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했는데요. 그 결과 대학 내 단과 대학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고 학과 통폐합으로 신설학과가 설치되기도 기존의 학과가 사라지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스란히 겪어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에 맞서 학우들은 통폐합 반대 시위를 열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은 자치권을 회복하지도 그에 따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학과 통폐합을 둘러싸고 학우들과 마찰을 빚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이 통폐합을 진행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등급을 총 5개로 나누는데 하위 등급일수록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상위 등급을 얻기 위해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폐지하거나 타 학과와 통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학과와 학교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과 통합의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은 물론 통합이 성사된 이후에도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발현됨으로써 통합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하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는 2019년부터 거론되던 일부 학과의 통폐합이 내년에 시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식산업법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를 비롯한 신설된 지 5년이 채 안 된 학과들을 기존 학과와 통합한다고 공지했는데요. 경영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가 합쳐져 경영학부로, 지식산업법학과와 법학과가 합쳐져 법학부로 개편됩니다. 이에 학우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이 이를 전달할 때의 방법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학과 통폐합의 보편적인 목적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될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공통되는 과목들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공의 특성에 따라 유사 학과를 세부 전공으로 분리하기보다는 통합하여 필요한 교육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번째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재정 절감을 위해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사 단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학우들은 학과 통폐합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학교의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통폐합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통폐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한 사실에 불만을 표했는데요. 경영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의 통폐합은 과 학우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상황이며 진행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학과생은 애초에 학생은 사전에 전해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로 학우들은 학교 측이 학과 통폐합을 전달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학과 통폐합 진행 과정에서 학교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학과 단체 채팅방에 과 학생회가 만든 카드 뉴스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는데요. 경영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의 통폐합은 해당하는 과 학생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며 학우들에게 반발을 샀습니다.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학과 통폐합에 학우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학과 통폐합 메일을 보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두 학과를 통폐합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오히려 두 학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각 학과의 특색을 사라지게 하고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경영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가 통폐합하는 것은 각 학과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과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통폐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각 과의 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의 경우 경영학과와 달리 글로벌이라는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무역이나 해외 경영을 더 공부하는데요. 하지만 학과가 통합되면 경영과는 다른 글로벌에 초점화된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의 색깔이 드러나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부적인 커리큘럼의 부재인데요. 학교 측은 통폐합 후의 커리큘럼 운영 방식과 같은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학우들의 말에 논의 후 알려주겠다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는 네 번째 이유는 사라지는 전문성인데요. 학우들이 선택한 학과가 특별한 전공이 아닌 학부에 소속돼 하나의 분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학과에서 전문적이고 깊게 다루던 부분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특히 경영학과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의 경우 두 학과가 비슷한 과목을 수강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학과는 글로벌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과목 기초 단계부터 국제화 시대에 더 알맞은 과목들을 1학년 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가 통폐합해 경영학부 소속으로 들어간다면 경영학에서 심화한 국제 경영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특성인 해외 비즈니스, 통상, 무역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지 않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학과를 한 학부로 통합해 전공으로만 구별하는 것은 그 학과와 학문의 전문성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학교 측은 수업의 유사성을 학과 통폐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과 통폐합이 아닌 각 학과의 수업을 더 차별성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학교 측에서 과목의 유사성 조사 방법과 상세한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학우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학과 자체를 보고 들어온 경우라 처음에는 학과 통합을 반대했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재학생들은 학과 통합 찬성 비율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학과 통합 내용 자체를 학과 카드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카드뉴스 내용을 보면 학교 측이 학생들한테 통합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그 이후에 추후 조율 문제만 학생회와 협의를 통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의 의견을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그 전달 방식에는 분명히 비민주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절차적으로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채 학교 측은 통폐합을 진행했는데요. 통폐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생들은 학과 통폐합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잘 몰라요. 어느 학과가 통폐합됐는지는 모르는데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학부로 통폐합될 때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학과를 이루는 건 학생들이니까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학과가 통폐합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 보면 학교가 학생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고 다른 이유는 몰라도 학교는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우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면 학교가 공지를 잘 해주고 학우들의 의견을 잘 들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학교의 학과 통폐합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우들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학우들보다 많았는데요. 학과 통폐합이 진행된다는 공지를 받느냐는 질문에도 대부분의 학우들은 모르겠다고 일관했습니다. 이번 통폐합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학우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통폐합을 강행했다며 분노했는데요.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사회 수요를 반영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기능은 보다 나은 교육의 제공에 있고 우리 대학이 내년도 모집 단위를 통합하는 것도 보다 나은 교육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통합 모집하는 학과는 교육과정의 유사성이 높은 학과입니다.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학부로 통합함으로써 유사 교육과정의 중복성을 해소해서 전공의 기본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전공 심화 능력도 같이 가지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학과 통폐합에 대해 학교 측과 학우 측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통폐합 대상 소속 학생이 아닌데도 학교의 통폐합 공지 전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반면 학과 통폐합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타 학교의 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의 사례인데요. 인하대학교는 2015년에 교육학과와 철학과, 일본 언어 문화학과,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를 폐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문과대학의 문화컨텐츠학과와 문화경영학과는 단과대를 이동하고 학과가 3개밖에 남지 않는 문과대학과 예술체육학부를 통합해 인문예술대학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계획은 교수의 성명서를 통하여 처음 알려졌습니다. 커뮤니티 인하 강좌에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석사과정의 모 대학원생이 해당 사실 문제 제기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학교 측은 철학과와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만 폐과시킨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폐과를 면한 두 학과는 정원을 50% 이상 줄이는 조건으로 남겨둔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후 간담회가 열렸고 2015년 12월 2일 간담회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또 간담회 이후 12월 7일 구조조정 관련 기사도 공개됐는데요. 12월 2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이 기사에는 학과명과 참여학과 그리고 참여 교수까지 정해놓은 내용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소통을 내세우면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일방적 통보에 장이 된 셈인데요. 그 후 2015년 12월 9일 구조조정 관련 공청회라는 것이 설명회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12월 10일부터 문과대 학생의 주도로 본격적인 시위가 진행됐는데요. 2015년 12월 14일 총학생회장과 문과대 학생회장 그리고 폐과위기의 철학과 불문과 학생회장의 단식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12월 16일 총학생회장은 구조조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도 단식을 계속할 거라고 선언했는데요. 그 결과 12월 17일 결국 구조조정안 폐기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총학생회와 폐과 대상이 되었던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노력 끝에 학과 통폐합이 수그러진 것인데요. 2015학년도에 학과 통폐합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학과 통폐합 계획에 교수의 성명서까지 있었는데 아마 인하대 재학생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학교 학생 간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미 학과명, 참여학과, 참여교수를 정해놨었어요. 이처럼 일방적인 방식에 학생들은 단식 농성 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력을 통해 인하대의 학과 통폐합을 막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역시 학과 통폐합과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여 노숙 농성을 벌였지만 학교 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우리 학교와는 달리 동덕여자대학교는 학우들이 중심이 되어 본관 앞에서 정거 농성을 벌인 결과 학과 통폐합이 백지화됐는데요. 2016년 12월부터 꾸준히 문제시된 동덕여자대학교 측의 학과 통폐합 결정에 반발하여 지난 2017년 5월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은 본관 정거 농성을 벌였는데요. 총학생회는 동덕여자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관 정거 승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학생처장은 이번을 계기로 참된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학생처장은 그 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했던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학사구조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얻어냈는데요.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와 본관점거위원회가 학과 통폐합 철회와 학교 당국에 대한 규탄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본관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본관점거위원회 등은 새벽 5시경부터 나와 동덕여자대학교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는데요. 동덕여자대학교 학생회장은 학생 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학사협의체를 신설해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점거 7일 동안 최대 250여 명의 학생이 농성에 연대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학교 측은 학생과 학교위원이 동률로 들어가는 수평적인 학사제도 협의체를 신설해 이를 학칙에 명시된 기구로 한다고도 합의했습니다. 진정한 학문의 의미, 각 학과의 특성과 미래의 학교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학과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2017년도에 학우분들이 학과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에 나섰는데요. 이때 학교 측이 학과 통폐합을 무효로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공개적으로 농성한 대가로 학우들의 의견이 학교 측에 넓게 전달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학교 측도 학우들과의 소통에 힘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들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통폐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인하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 경우엔 학생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학교의 노력이 뒷받침돼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또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 학과 통폐합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학과의 학우들에게 학과 통폐합 사실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전달 방식을 확립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공청회를 마련하여 학과 통폐합의 타당한 목적과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학우들 또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SEBS의 박현아였습니다.